10페이지에 이 앞에 곱셈공식 단원에서 가장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은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이 10페이지에 있는 변형 문제들 좀 풀어보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에 있는 35번 같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 제일 처음에 하윤아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요거를 x로 나눠주는 거죠, 그쵸? x로 나누면 x 빼기 요게 0인 거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다? 1이다.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다 찾는 거죠. 그럼 요게 나오는 순간 얘는 1이라고 벌써 나온 거고요. 2번하고 3번은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요거는 뭐였지, 하윤아? 그렇죠. 요거였고, 그 다음에 재현아 이거는 뭐였지? x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x. 그렇지. 자, 요렇게 된 거니까 그대로 공식에다가 요것만 갖다가 집어 넣어주면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다. 그치? 희주 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똑같고요. 오른쪽 문제도 비슷한데 오른쪽 문제는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오른쪽 거 한번 해볼게요. 3번 문제, 35번에 3번. 자, 희주가 한번 해보자. 얘도 처음 스타트는 어떻게 해, 희주야? 네,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이다. 그러면 x 빼기 1 빼기 x분의 1이 0이니까 x 빼기 x분의 1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얘는 1인 거고. 자, 2번은 어떻게 변형하면 되죠? 우리가 아는 게 이거잖아. 그치? 이걸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 그지? x-x분의 1의 제곱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럼 3번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식에다 또 역시 요거 집어넣어주고 요거 집어넣어주면 풀리는 문제겠고.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을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그거의 문제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36번을 보겠습니다. 36번에서는 자, 뭐 1번 같은 거는 그냥 얘 보고 얘 보면 이거 보면 가야 이건 무슨 공식만 알면 풀려? 아닌데? 36번에 1번은 완전 제곱식과는 관련이 없죠? 뭘 알아야 될까? 합차. 그쵸, 합차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6인데 이게 2니까 그치? 얘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건데 밑에 2번은요.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변형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서진아 이거 외우고 있죠? 이거 변형 공식 쓰면 뭐죠? 요거에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3ab 괄호 a-b 맞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할게.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우리 곱셈 공식 하고 인수분해 공식 암기해가지고 시험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공식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잘 외워갖고 오세요. 암기 안 돼 있으면 늦게 갈 수 있어 집에. 알았죠? 잘 외워서 오시고 뒤로 넘어가서 항등식 문제 중에서는 자 13페이지에 이 문제로 복습을 한번 할까요? 자 13페이지에 45번. 자, 여러분이 이제 항등식에 대한 문제는 항상 시험에 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죠. 45번 같은 문제를 읽어봤을 때 윤소라 이거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일단 한번 전개를 시켜야 되겠지, 그치? 전개하면 2kx 마이너스 ky 플러스 3k 마이너스 ax 플러스 3y 마이너스 b로 전개한 다음에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해? 넘겨요?
넘길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러니까 같은 거랑 같은 애들이 뭐예요? 어떤 애들이야? 어? KX하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정리할 거냐를 정해야 되잖아. 지금 현재 원래 써있던 요 모양은 이거는 강효가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상태야 지금? K를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문제에서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X, Y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려고 풀어낸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당연히 X가 들어있는 애들 이렇게 묶어주고 Y가 들어있는 애들 이렇게 묶어주고 X, Y 없는 애들 뒤로 빼주고 이런 모양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항등식은 누구에 대해서 정리할 거냐를 잘 판단을 내려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재현아 뭐가 들어가? EK-A.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렇죠. 끝에는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것이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하려면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윤서야 이거 세 군데가 다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 이것도 0이 돼야 되고 이것도 0이 돼야 되고 이것도 0이 돼야 되고 이게 동시에 성립해야지만 모든 x, y에 대해서 항상 0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항등식은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는 거 그거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넘겨서 14페이지에 49번을 볼게요. 자, 49번 요거 하윤아 이거 풀었니? 그러면 소라 이거 풀었어? 49번? 응? 풀었어? 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f-2가 얼마다? 2다. 자, 강효가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한마디로 줄이면? 그렇지. 자, 문제를 읽자마자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식을 쓰는 거죠.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 줄로 쓸 겁니다. 그래서 fx를 이걸로 나눴어. 근데 이거 딱 봐도 인수분해 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해주고 자, 얘로 나눴으니까 가희야 여기는 누구 자리? 목 qx라고 쓰고 이 뒤에는 누구 자리? 나머지. 근데 이 나머지가 지금 몇 차식으로 예상이 돼요? 1차식으로 예상이 되지. 희주야 왜 1차식이지? 그치? 나누는 식이 2차식이었기 때문입니다. 2차로 나눴으니까 이 나머지는 1차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1차식. 그러면 지연아 1차식이니까 뭐라고 놓을 거야 이거를? 요렇게 모든 1차식을 표현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요 식 전체에다가 x자리에 아까 전에 찾아놓은 거 마이너스 2 한번 넣고 3 한번 집어넣어서 잘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f-2면 윤서야 얘가 뭐가 돼요?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는 순간 얘가 0 되니까 결국은 얘가 이렇게 다 데리고 0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 뒷부분만 남는데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써야 되겠고 이것의 값이 지금 얼마인 거예요? 저쪽에서 f 마이너스 2가 얼마였다? 2였다. 그럼 요 놈의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f3 해보면 역시 또 이거 다 0으로 갔고요. 여기 x자리에 3 들어갔으니까 3a 플러스 b가 되겠고 하윤아 얘는 얼마다? 7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a, b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였고요. 조립제법 문제 중에서는 마지막 문제 하나만 해볼까요? 16쪽에 그 조립제법에 관련된 문제. 자,
62번.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3차식을 이렇게 생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당연히 이렇게 시작해야죠. 조립제법으로 나눌 거니까 2,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하고 이렇게 해서 윤서야 여기다 얼마 써야 되죠? 2분의 1 써야 되겠지? 조립제법을 합니다. 2 내려오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져서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하윤아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뭘까? 그쵸. 몫을 요거를 그대로 몫으로 쓰면 안 되고 이 몫을 2로 한번 나눠줘야 된다는 거. 여기 앞에 2가 붙어 있을 때, 그치? 그때는 요 조립제법의 결과물을 여기 앞에 있는 2라는 숫자로 나눠서 자 진짜 몫은 재현아 뭐라고 말해야 돼? 플러스 몇 x? 2x 그리고 이게 몫인 거고 나머지는요? 그쵸? 나머지는 변화시킬 필요 없이 그대로 요거 써주면 되는 거고 조립제법 할 때 요 자리에 뭔가 붙어 있으면 얘로 나눠준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로 가볼게요. 17페이지에 있는 인수분해 공식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잘 외워주시고 인수분해 공식이 인수분해가 뭐 공식을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어떤 거는 저렇게 풀어야 되고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아직 나는 어렵다 하면은 인수분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인수분해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몇 개씩 골라서 풀어줄 건데 여러분 필기하지 말고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 눈으로만 봅시다. 63번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둘 다 공통인수입니다. 그쵸? 공통인수.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요렇게 생긴 애를 만나면 뭘로 묶으면 된다? x로만 묶으면 되죠. 얘는 x로만 묶으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고요.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항이 몇 개니? 4개인데 4개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공통인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항 4개짜리를 만났을 때 항상 생각해 둬야 되는 그 항 4개짜리를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치? 둘둘로 인수분해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 뭐 셋 하나로 인수분해하는 것도 있지만 둘둘로 인수분해하는 패턴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4개면은 둘씩 끊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앞에 둘은 뭘로 묶을 수 있어요? y로 묶으면 뭐가 돼? x 플러스 y. 자 뒤에 둘은 마이너스 z로 묶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y.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 둘, 두 덩어리 나왔고 두 덩어리 공통인수가 뭐예요? 요거잖아, 그지? 그럼 요거 앞으로 묶어주니까 남는 건 뭐다? y 마이너스 z. 자, 요것이 둘로 인수분해하는 패턴이 되겠다. 얘가 답이죠. 셋 하나도 있죠, 셋 하나. 근데 공식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64번은 이제 완전 제곱식, 65번은 합차 공식. 요건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보시고 65번에 얘만 한번 볼게요. 65번에 4번. 이거 여러분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나는 이거 다 전개시켰다가 다시 인수분해 할래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얘가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의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요렇게 합차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가본다면 한 방에 자 빨강의 제곱 빼기 초록의 제곱이니까 괄호 2개 열어놓고 자 첫 번째 괄호는 하영아 빨강이랑 초록 어떻게 해야 돼? 더해. 자 얘네들이 더하면 어떤 식이 나와요? 예? 갑자기 왜 4x? 그냥 이 빨강이 뭐야? 빨강이 x 플러스 2 아니야? 초록은 뭐야? x 마이너스 1 아니야? 둘이 더한다고. 두 식을 더한다고. 더하면 뭐예요?
그렇지. 앞에 괄호는 2x 플러스 1. 자, 뒤에 괄호는 빨강에서 초록을 어떻게 할 거예요? 뺄 거죠. 자,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마이너스 1도 준비해야 돼요. 그쵸. 요거를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럼 뒤에 괄호는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답을 쓸 때는 3을 앞으로 빼주는 게 좋으니까 3괄호 2x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쓰시면 좋겠다. 그죠? 합차 공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6번부터가 이제 고1 때 배우는 인수분해 공식인데 인수분해 공식 중에 사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얘거든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게 왜 중요할까? 일단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재현이 말대로 얘는 인수분해 공식도 있고 뭐도 있어? 곱셈 공식 변형에도 등장하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보면은 항상 두 가지 모양으로 갈 수 있어야 돼.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가야지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요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자, 곱셈 공식 변형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괄호 a 플러스 b 요걸로 갈 거냐. 그치? 이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걸로 바꿔서 풀 건지를 판단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얘기도 하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요렇게 바뀌면 자, 요렇게 되면 가해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죠?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B 제곱.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변형 공식은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4AB A 마이너스 B.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요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양을 외우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는 자, 얘는 이제 요 모양이죠. 요렇게 생긴 애를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 그러면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건데 얘는 그러니까 항이 4개짜리인데 힌트는 여기도 무언가의 세제곱 여기도 무언가의 세제곱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얘도 여기도 a의 세제곱이고 요것도 3의 세제곱이고 그쵸? 이렇게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세제곱으로 끝나는 항 4개짜리 식을 만났을 때 그때 요것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세제곱으로 끝나면 대부분 요렇게 풀면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자, 확인해 봐야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거일 것 같잖아. 이거일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진짜 이게 확실히 맞는지는 가운데 얘네 둘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확인을 해본다는 건 요 놈을 전개시켰을 때 진짜 제가 나오나 보는 거니까 자 8x 세제곱 플러스 여러분 요거 세제곱 전개하는 공식 알죠? 3 써주고 앞에 거의 제곱 곱하기 얘잖아. 그럼 여기다가 4x 제곱 써주고 1 생략. 자 또 3 써주고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제곱이니까 요렇게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 똑같고요. 요 부분과 요 부분 똑같으니까 아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맞구나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고 6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런 형태의 무언가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공식만 잘 외워서 적용하면 되겠고 69번도 마찬가지. 69번은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라고 말을 해놔도 이걸 딱 봤을 때 이걸 적용하기 약간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적용되나요? 지금 이 공식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잘 매칭이 돼요? A, B, C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건지 알겠어? 모르겠어? 전 알아요. A 자리에 뭐 들어갔죠? X가 들어갔고 B 자리에 Y 들어갔고 C 자리에 마이너스 2. 그쵸 마이너스 2가 들어간 거죠.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만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요거만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이 뒤에 붙어있는 것도 뭐겠어? 마이너스 3에다가 x 곱하고 y 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한 거죠. 이렇게 그치? 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양이라서 이걸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어렵게 하려고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꿔놓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는 이 끝에 있는 게 세제곱이다 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자리를 다시 바꿔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부터는
그냥 인수분해 공식이 아니고 문제마다 인수분해하는 패턴을 따라서 가져오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70번에서는 1번 문제는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치환하면 되겠지, 그치? 보이죠?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를 치환해야 된다는 거 보이니까 치환해서 가면 되겠고 2번은 어떻게 해요? 2번 괄호 4개짜리 이 4개의 괄호를 둘씩 짝짓는 건데 소라 기억나? 어떻게 짝짓는지? 얘랑 누가 짝이죠? 그쵸? 요렇게 둘이 짝꿍이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짝꿍이고 기준이 뭐야? 상수항에 요 상수항과 요 상수항을 더했을 때 플러스 1 나오고 요거하고 요거를 더했을 때도 플러스 1 나오죠. 그쵸? 이렇게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애들끼리 먼저 짝지어서 전개한다가 방법입니다. 자, 윤서 해볼게요. 요 놈이랑 요 놈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윤서야? x제곱 플러스 2x 봐봐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2를 전개하니까 x제곱 하고 지금 이거 한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x 그 다음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되니까 결국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파란 거 전개한 거고 빨간 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잘 안 보여? x 마이너스 3이랑 x 플러스 4예요. 플러스 4x 그 다음은 얼마? 그쵸? 둘이 계산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상수항은? 자 이렇게 전개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위에 1번이랑 어때? 똑같이 여기서도 a제곱 플러스 a라는 부분이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요걸 우리가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해야 되는 패턴이 되겠네. 그치? 그럼 치환했다. 치환했으면 이렇게 치환했어. 하윤아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이 플러스 24 때문에 다시 전개를 쫙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개시키면 a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14a 플러스 그죠? 요거까지 하면 48 이렇게 마지막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전개를 딱 시킨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가 들어가는 거죠. 강혁아 얼마로 인수분해해야 돼 이거? 곱해서 48 더해서 마이너스 14 모르겠으면 토스해. 누구한테 넘길까? 네가 봤을 때 누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제가 됐어? 할게요. 가해 얼마야? 6이랑 8이 6이랑 8이죠. 부호는? 마이너스. 그치.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럼 a-6이랑 a-8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끝에 있던 24까지 포함해가지고 인수분해 됐잖아요. 그럼 할 일이 뭐야 이제? 다시 넣어요. 그죠? a 자리에 원래 치환하기 전에 거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럼 이게 답인가 희주야? 왜 아니죠? 아니래매. 아, 답 맞아요? 그 왜 아니면 왜 아니냐고. 우리는 인수 분해를 하고 있죠. 분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데까지 분해해야지 완성이에요. 이건 지금 분해를 다 한 걸까 덜 한 걸까? 덜 한 거예요. 더 할 수 있어. 어느 부분을? 앞에 거.
앞에 거를 어떻게 더 인수분해할 수 있어? 그렇지.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그냥 두지만 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남겨놓으면 그건 오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항상 1차식까지 가는 게 내 목표고 중간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만나면 냅둬야 되지만 분해되는 건 꼭 끝까지 분해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자, 19페이지로 가보시면 19페이지의 71번은요. 여러분 딱 보면 이름이 떠올라야 돼. 71번. 그렇죠. 보호 2차식이죠. 보호 2차식. 자, 요거는 써놔라 얘들아. 보호 2차식.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뭔데요? 보기차식이랑 다른 거 하나 있잖아요. 상반식. 네, 그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보기 차식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단 4차식인데 항이 4차 항, 2차 항, 상수항만 있어요. 그러니까 4차, 2차, 0차가 있는 거지. 짝수차들의 항만으로 이루어진 항 3개짜리 식이 보기 차식이에요. 아, 상반식은 일단 항이 5개예요. 상반식이 6개인데요, 쌤. 항이 여기 없나? 상반식이 여기 있어요? 72분 상반식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상반식 아닙니다. 이 책에는 지금 상반식이 없는데 상반식은 일단 항이 5개예요. 상반식 어떻게 되죠? X제곱으로 나누고. X제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좀 배열하는 거죠. 자, 일단 보기차식부터 해보면 얘처럼 생긴 게 보기차식인데 보기차식을 만나면 항상 1단계는 똑같아. X제곱을 이렇게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1번도 치환하면 이렇게 되고 자 2번 치환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가 되죠. 근데 보기차식 중에서 쉬운 보기차식은요 치환하면 바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있었다. 이것도 보기차식이잖아.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치환을 딱 하는 순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인수분해 이렇게 돼요. 요렇게.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다시 원래 걸로 돌려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71번에 있는 문제처럼 치환을 했는데 둘 다 어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만났지, 그치?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안 되는 애를 만났을 때 이렇게 치환하고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만나면 그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운데 항을 인수분해 되게 만들어줘. 가운데 항을 변형시켜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하나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가운데 항을 변형시켜서 완전 제곱식이 되게.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25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 그렇다면 여기 가운데 몇 x가 들어가야 이렇게 셋이 완전 제곱식이 되겠냐가 질문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고? 봐봐. x제곱하고 25면 여기 중간에 10x가 들어가야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왜냐면 x제곱으로 시작했고 25로 끝났으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x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잖아.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플러스 10x 아니면 마이너스 10x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x로 만들어줘야 뒤에 그럼 원래 1x였던 걸 10x로 내가 바꿨잖아. 하윤아 그럼 뒤에다 뭘 붙여야 돼? 그렇지. 요게 이렇게 붙는 모양으로 갈 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우리 목표대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9x 그대로 붙여놓는데 자, 이 단계에서 이제 이 대문자 x를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걸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빼기 9x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약간의 센스를 발휘한다면 여기 9x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써놓으면 더 좋을까? 3x의 제곱 3x의 제곱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마무리. 자,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이 나왔네요. 제곱 빼기 제곱 뭐 써야 돼? 합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객관식에서는 주로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좀 보기 불편해 하거든.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주로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뒤에도 마찬가지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기차식은 아주 자주 등장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오고 나중에 뒤에 방정식 가면 또 나오죠. 그래서 보기차식은 만나면 보기차식이네? 하고 요 순서대로 촉촉촉촉 풀어주셔야 돼요. 2번도 그런 방식으로 푸는 건데 요거는 이 두 번째 단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려면 가운데 몇 x가 있어야 돼요? 80. 이게 아니라 80. 예?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반에 제곱했을 때 얘가 돼야 되거든. 6x가 돼야죠. 6x. 왜요? 생각해봐. x 제곱 있고 9가 있잖아. 예.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제곱으로 만든다면 여기가 x고 여기가 3일 거 아니야. 예. 그럼 요 자리에 가운데 들어갈 숫자는 얘네 둘에 곱한 것의 2배 아니에요? 예. 얘네 둘이 곱하면 3x고 2배 하면 6x잖아. 예. 6x가 있어야지. 예. 그래서 여기를 6x로 만들면 자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몇 x를 더해준 거야? 4x를 더해준 거니까 뒤에다가 당연히 뭐가 붙어야 돼? 빼기 4x가 붙어야 됩니다. 그쵸? 요렇게. 네. 그 이후의 과정은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기차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72번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하면서 좀 어려워하는 게 이제 요렇게 긴 거, 문자가 2개나 3개 들어가 있으면서 식이 긴 것들을 인수분해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일단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이고 식이 길 때 자 이때도 항상 1단계는 정해져 있죠. 1단계. 일단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정리. 한 문자를 주인공으로 정해가지고 그 문자에 대한 무슨 차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라 라고 1단계는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이왕이면은 이 한 문자 우리가 주인공으로 잡을 이 한 문자는 어떤수록 유리하다? 차수가 낮을수록 유리해. 그치? 차수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x든 y든 뭐 어차피 차수 다 똑같죠? 그러면 그냥 x로 갑시다. x로 가면 x제곱 플러스 뭐라고 해야 돼요? 요거 하고 요거까지 두 개 같이 지금 x에 대한 1차잖아. 그러면은 2y 마이너스 2x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x가 i에 안 들어가 있는 애들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자, 이게 1단계지. 이렇게 만드는 게. 그럼 그 다음은 뭐 할까? 이제 그 정리를 해주는 이 뒷부분끼리 그냥 인수분해 합니다. 그지? 강요가 자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2 3하고 1 부호는 3이 마이너스 1이 플러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인수분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식을 인수분해 해주는 거죠. 지금은 얘가 2차항이고 얘가 1차항이고 얘가 상수항인 거거든. 그럼 상수항이 요 놈과 요 놈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네 둘을 더하면 이 부분이 또 나오잖아요. 얘가 나오지 않니?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요렇게 플러스 해놓고 앞에 x하고 한 줄로 쭉 인수분해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방금 숫자를 인수분해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 희주야 그럼 첫 번째 괄호는 뭐라고 쓸까? 그쵸? 두 번째 괄호는 요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다. 그지? 요게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때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2번도요. 그러니까 72번의 2번도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주어져 있는 괄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묶여져 있는 괄호들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 다 전개해서 풀어버려. 괄호를 다 풀어버려요. 그러면 a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더하기 b 제곱 c 마이너스 bc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 제곱 a 마이너스 ca 제곱 이렇게. 그러면 문자가 3개인데 소라 어차피 셋 다 몇 차야? 차수가 2차죠. 다 똑같죠? 차수가 특별히 낮은 애가 없어. 그럼 그냥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를 A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면 얘랑 얘가 맨 앞으로 나와야 되겠네. 그지? 맞죠? 그러면은 B-C의 A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희주야,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지금 A에 대한 1차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얘네 둘이고요. 마이너스까지 묶는 게 더 보기가 좋겠네.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게 얘네 둘이죠. 얘네 둘은 어떻게 쓸까? BC로 묶어서 그렇지.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고 나니까 윤서야,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무슨 공식하면 좋겠어? 제곱 빼기 제곱이면 무슨 공식이었죠? 합차 공식. 괄호 몇 개 열어? 괄호 2개. 괄호 2개 열어가지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고? B 플러스 C. 여기는 B 마이너스 C 이렇게 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거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은 전체적으로 세 덩어리가 됐죠. 이렇게 세 덩어리가 됐어. 세 덩어리가 보이니? 지현아? 네. 공통인수 뭐예요? 세 덩어리의 공통인수. B-C 그렇죠. 그래서 B-C를 앞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은 남는 게 뭐죠? 플러스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냥 이렇게 쓸게요. B 플러스 C A A 그리고 BC 플러스 BC. 자, 이렇게 됐어. 하연아, 그럼 이 마지막에 이 중괄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지? 곱해가지고 BC 더해가지고 B 플러스 C니까 그냥 BC 해주고 부호를 이렇게 주면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앞에 A제곱은 그냥 A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렇게 괄호 하나, 요렇게 괄호 하나 쓰면 되겠죠. 그래서 B-C에 A-B, A-C 요렇게 인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요게 이제 문자가 여러 개인 애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비슷한데 73번에 있는 애들은 문자가 여러 개긴 한데 요거는 차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73번의 1번 같은 경우는 X, Y, Z 중에 누가 차수가 제일 낮아요? Y가 제일 낮죠. 그럴 때는 주인공을 Y로 정하라는 거지.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Y를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얘네들을 앞으로 Y를 묶어가지고 써주고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을 뒤로 빼줄 건데 이거는 공통인수가 뭐예요? 얘네 둘이라면 X, Z가 공통인수죠. 그죠? 그럼 부호도 마이너스로 묶는 게 낫겠네. 마이너스 XZ로 묶어주면 얘는 X제곱이 되고 얘는 플러스 Z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한 번 공통인수 더 묶어주면 끝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Z 묶어주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 나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유형은 우리가 3차식을 인수분해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74번 같은 거. 이게 뭔지 알죠? 이런 거 인수분해라 그러면은 맨날 이제 해보는 게 뭐예요? 그죠? 여기다 X자리에다가 이제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순간을 찾아? 0이 되는 순간을 찾아가지고 그 숫자로 얘를 뭐 해준다? 조립제법 해주는 거지. 그치? 강효가 이거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 1 넣어서 되나요?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잖아. 0 돼, 안 돼? 안 되죠. 마이너스 1도 안 될 거예요. 2 집어넣으면 될까요? 2 집어넣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베이크 한번 줄였어. 2 집어넣어보면 x 2 집어넣어보면 8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안 나오잖아, 그치?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0이 나오네, 그치? 그죠? 그러면 얼마로 조립제법해?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1, 1, 마이너스 1, 2 써주시고, 그치? 자, 그래서 조립제법 갑니다. 1 내려오고 여기 얼마지?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희주야, 이 인수분해 결과는 뭐라고 써야 돼요? 그쵸, 요거 하나 묶어놨고, 그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인수분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까지 갔을 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이거 봤을 때 3차식이나 4차식, x라는 한 문자에 대한 3차식이나 4차식이면 이 방법을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가지고 20쪽하고 21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우리 몇 개 골라서 풀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 20페이지에 81번에 2번, 이 문제 한번 인수분해 해봅시다. 81번에 2번.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81번에 2번. 그러니까 복잡해 보여도 일단 배운 대로 가보자. 배운 대로. 문자가 여러 개니까 하나를 주인공으로 잡아라. 그런데 차수가 낮을수록 유리하니까 C를 주인공으로 잡겠습니다. 요것과 요것이 지금 C를 갖고 있으니까 A-B C제곱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들을 그냥 쭉 써볼게요. 남아있는 게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A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그러면 이렇게 별개로 생각해. 앞에 이거 냅두고 요렇게 4개를 우리가 인수분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항이 4개짜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둘씩 묶어보는 거잖아요. 둘씩 묶어보자. 요놈 요렇게 둘은 A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요렇게 둘은 B제곱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자, 얘네들을 A제곱으로 묶으면 윤서야 여기 뭐가 되니? 그치? 자, 이 뒤에 있는 둘은 플러스 B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뭐가 돼요? A-B가 되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요렇게 놓고 보면, 자, 딱 좋잖아. 세 덩어리인데 세 덩어리에 모두 A-B라는 공통인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묶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A-B로 딱 묶어주면은 남는 게 예쁘게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조금 응용하면 시험에서는,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똑같은 식을 준 다음에 얘가 0이고 A, B, 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다. 그 이해가 안 가요. 응? 저 삼각형이 이해가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똑같이 주고요. 는 0만 붙여준 다음에 여기서의 A, B, C가 어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다. 그랬을 때 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이랑 똑같이 인수분해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게 는 0이다 라는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괄호랑 이 괄호를 곱해가지고 0이라는 거 무슨 뜻이지?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자,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부분은 0이 될 수 있는 부분이야, 없는 부분이야? 없는 부분이죠. A, B, 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니까 각각 다 0보단 클 거 아니에요. 결국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 얘가 꼭 0이 돼야 되겠고,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A와 B가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이등변. 그렇지. 그럼 무슨 삼각형이냐? A와 B가 같은 요거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삼각형을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이등변이에요. 아, 이런 패턴의 문제에서 다른 종류의 삼각형이 나올 수 있냐고?
나올 수 있죠. 정삼각형도 나올 수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도 나올 수 있고요. 직각삼각형도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는데 요거가 하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0이 될 수 없잖아.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왜죠? 왜냐면은 a 플러스 b가 0이 되면 안 되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인데. 그렇네. 그럼 뒷부분이 0이 돼야 되는데 이 뒷부분의 식을 잘 뜯어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랑 같다는 식이잖아요. 그쵸. 이건 뭐지? 피타. 피타고라스. 그럼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건 직각삼각형이지, 그치? 오. 요럴 때는 답을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삼각형 문제는 정삼각형 아니면 이등변 아니면 직각삼각형 요 세 가지 중에 나올 테니까 인수분해를 잘 한 다음에 그 식이 의미하는 것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21쪽으로 가서 또 84번 하나 풀어보시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84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종합하는 문제네요. 네, 84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fx를 인수분해한 식이 뭔지 딱 완성을 시켜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 할 일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 활용하는 거니까 소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f-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f-1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f-1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을 쭉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0 마이너스 9 플러스 a 얘가 0이에요. 그러면 하윤 a가 얼마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인가? 2죠. 2. a는 2입니다. 자, 그럼 a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fx라는 식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3x 세제곱 플러스 10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로 완성이 됐고 얘를 이제 잘 인수분해해주면 되는 건데 이미 우리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얘를 뭐 하면 돼? 조립제법 하면 되지, 그치? 그렇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주시면은 3,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x 플러스 1 하나 나오고 남는 게 3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니까 이 뒷부분 인수분해하면 끝나는 거죠. 3, 1에 1, 2에 풀풀이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아니, 그럼 문제에서 인수인 것은 누구예요? 3x 플러스 1. 그치? 요거가 보기에 있죠? 1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 혹은 뭘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이런 거 나머지 정리로 바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자, 넘겨서 우리 복소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2페이지로 가면 복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복소수라고 하면 뭐와 뭐를 합친 걸까? 복소수? 아이. 무슨 수와 무슨 수를 다 합쳐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부를까? 허수. 허수와 실수. 실수. 실수와 허수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썼던 모든 숫자는 뭐야? 실수. 그럼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숫자가 허수인데 허수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허수. 뭐가 포함되어 있으면 다 허수야? i가 포함되어 있으면 다 허수입니다. i가 포함된 수가 허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i라는 건 뭘까요? 그쵸. 루트 마이너스 1. 지금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숫자를 i라고 부를 거고 i가 포함된 모든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루트 2i 이렇게 써 있어도 허수. 3 마이너스 i 이렇게 써 있어도 허수. 그쵸? i가 포함되어 있으면 다 허수라고 부르고 i를 포함하건 포함하지 않건 우리는 이제부터 숫자를 볼 때 이런 구조로 늘 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숫자를 a 플러스 bi라고 표현했을 때 a 부분처럼 i가 안 붙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는 무슨 부분이라고 부른다?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B처럼 I 앞에 붙어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허수 부분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복소수를 보는 첫 번째 그 기준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 복소수 중에 B가 0이면 그 숫자는 뭐가 될까? 실수가 되는 거죠. 강요가 B가 0이면 I가 같이 사라져 버릴 거 아니야, 그치? 얘만 남으니까 실수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가해야 A가 0이면 순허수. 그 대답에는 함정이 좀 있어요. 왜요? A가 0이면은 BI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BI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순허수인데, 자, 함정이 뭐냐면 A가 0인데 B도 같이 0일 땐 어떻게? 0. 그 0은 무슨 수야? 실수. 실수예요, 실수. 일단 실수 허수로 구분하자면 실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방금 강혁이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B가 0이다. 이러면 의심할 여지 없이 B가 0이다 그러면 이 복소수는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A가 0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A가 0인데 B는 0이 아니야 라는 조건까지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요 A가 날아가고 BI만 남아있는 숫자를 상상할 수 있고, 그런 숫자를 순허수라고 부르는 거죠. 순허수, 순수한 허수다. 실수 부분 없고 허수 부분만 존재하는 순허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볼 거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53분. 55분에 끝나잖아. 무조건 2분 남았네, 2분. 자, 이런 거는 바로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요? i라고 바로 쓰면 돼, 그지? 루트 마이너스 1을 이제부터 i라고 부를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거? 시간 그죠? 루트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루트 마이너스 1과 루트 100이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루트 마이너스 1은 방금 말한 것처럼 i가 되고요. 루트 100은 10이 되는 거니까 얘는 10i 이렇게 보면 되겠다. 10i. 자, 그 다음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방금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윤서야, 실수 부분은 몇이라고 그래야 돼? 2. 허수 부분은 3. 그치? I 앞에 붙어 있는 요것만 대답하면 돼요. 근데 애초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실수 부분은 얼마고? 9고 허수 부분은 뭐라고 말하면 돼요? 0이죠. 그쵸? i가 i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허수 부분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나가면 될 거고, 네, 92번만 보고 마칠게요. 92번에 복소수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 집합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고1 때 집합부터 배웠는데 지금은 빠져 있거든요. 그냥 복소수들의 모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소수들의 모임은 실수의 모임과 허수의 모임으로 나눌 수 있다. 그치? 맞는 말이죠. 복소수 안에는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는 거니까. 그치?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2i의 실수 부분이 3이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쵸? 맞는 말이고, 2-5i가 순허수인가요? X 아니죠. 그죠? 2가 사라져야 순허수지. 3번이 지금 잘못됐고요. 자, 루트 3i의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 루트 3이다. X 뭐가 틀렸지? 루트 앞에 1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무슨...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쌤. 이 루트 앞에 1 있잖아요. 아, 뭐 1루트 i라고? 1루트 i?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실수 부분이야? 네. 실수 부분은 이렇게 써 있을 때 얘가 실수 부분이죠. 그런가요? 이게 더하기로 써 있는 거랑 이게 곱하기로 써 있는 거랑 같을까? 전혀 다르죠. 전혀. 그래서 이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0 플러스 루트 3i로 해석해야지. 그러면 실수 부분이 0인 거 맞고 허수 부분이 루트 3인 것도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자, 5번은 뭐야? 일단 틀렸을 거 아니야, 5번이. 그치? 틀린 말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뭘까요? 3i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되는 수 이런 뜻이잖아. 뭐라고 써야 돼? 풀마 3i 이렇게 써야 됩니다. 풀마 3i. 어차피 제곱을 하면 여기 앞에 붙어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지잖아. 그래서 풀마 3i라고 쓰셔야 이게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을 가리키는 숫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23쪽까지 풀어 오시고요. 오늘 봤던 시험지는 한번 고쳐가지고 토요일날 갖고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날. 퀘스천 있어요. 네, 수고했어요. 하나만 제가